자, 통합사회 이제 시작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이제 거의 9단원 막바지를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원. 사실, 여기 이제 내가 초반에 이제 수업할 때 내가 왜 굳이 링크를 걸었냐, 그 얘기를 했잖아.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교재에 보면 지금 여기 다는 내용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내가 PPT에는 많이 넣어놨어. 많이.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런 거 없어.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거 등등등 없는 게 많아. 그걸 내가 좀 추가를 좀 시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올리려고 그래. 이 파일을. 근데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올려준 영상을 끝까지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은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너네는 알잖아.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조금 너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치, 괜찮지? 그래서 일부러 링크를 좀 건 것도 있고, 그래. 왜냐면 링크를 안 걸어서 좀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막 이런 사실을 퍼뜨리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거나 혹은 나중에 영상으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듣는 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그 학생이 그 듣지 않는 학생한테 알려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첫 번째로는 지금 듣고 있는 학생. 왜냐면 실제로 내가 이거를 다 알아, 나도. 영상을 또 내가 이제 또 구분지어서 올리잖아, 유튜브에. 근데 그 영상을 정말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그 수업 영상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 이제 그 인증샷 올리려고 그냥 잠깐 깔짝해서 스크린샷 찍고 다시 나가고 딱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영상을 올려도 온전하게 영상을 보지 않는 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정말로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장치를 처음 해봤네, 내가.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자원 중요해. 자, 일단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인데, 자, 일단 자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이 교과서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야 인간에게 유용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돼. 세 번째, 경제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야 돼. 자, 이것을 자원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학기 때 너희들이 그 독도와 관련된 발표를 했었을 거 아니야. 반당 한 명당. 그 독도 발표할 때 그 독도가 왜 중요하냐. 경제적 가치 중 하나는 그 독도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 가치가 있다. 하이드레이트. 자, 그런데 그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치는 당연히 인간에게 유용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즉, 하이드레이트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끌어낼 기술이 아직 부족해.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끌어들여서 가져온다고 해도 그 자원의 경제력과 그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투자된 경제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도 밑에 있는 하이드레이트를 지금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원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원의 의미를 써라. 하나, 둘, 세 가지를 반드시 써야 돼. 안 쓰면 땡. 그치? 자, 특성. 이런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야. 무한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석유가 무한하지 않잖아. 언젠가는 고갈되잖아. 유한성. 편제성. 분포가 편제돼 있다. 즉 고르게 있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석유. 우리나라에 사면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 가면 그냥 땅 파면 그냥 석유 나온대잖아. 여기는 석유가 몰빵돼 있는데 여기는 석유가 없어. 그것을 편재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있을 제 편향될 편자야. 있는데 그 있는 게 편향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치의 가변성. 옛날에 석유는 그냥 검은색 물이야. 그냥 땅만 어지럽히는 쓸모없는 액체였다고.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잖아.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가변성. 자원의 특성, 유한성, 편대성, 가변성. 세 가지. 자, 실태를 보면, 자, 1차 에너지 자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석유, 그 다음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이 순서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석유가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누구처럼? 만수르처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소비량에서 화석 연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대. 화석 연료,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화석 연료라고 한다.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이 돼. 그래서 환경 오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 어느 지역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 자원이 많으니까 이 지역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분쟁을 한다고. 우리 저번 시험 범위 때 국제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쟁 배웠잖아. 그 중에 자원과 관련된 분쟁도 굉장히 많았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아. 없어요? 뭐가? 이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파넬 기술이 아직 부족해. 근데 일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자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자연이라고도 하지. 자원. 자, 자연 상태 큰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그 자원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석유, 갈색, 석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석탄, 천연가스 순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거를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구체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일단 석탄 특징은 뭐냐면 이 석탄은 제철 공업용. 공업은 무언가를 만드는 거야. 제철, 철을 만드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철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최고잖아. 포스코. 그 포항 관련된. 그래서 이 포항공대 나와서 포스코 들어가잖아. 보통. 그 제철 공업 할 때 이제 많이 석탄이 사용되고 발전 등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업용. 그리고 당연히 산업혁명 시기 때 대량으로 이용되었다라는 거. 석탄도 그 이전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는데 이 산업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석탄이 에너지로서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변했지. 그치? 자, 매장 분포. 주로 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돼 있대. 고기 조산대가 뭐냐? 이 조산이라는 것은 이 지형의 운동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땅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고기. 이 고대 시기 때 이런 조산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 때 이제 석탄이 많이 거기에 있다라는 건데 석탄은 편재성이 낮아. 즉 골고루 어디에나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많아. 대표적인 게 우리 강원도에 삼척 있지, 삼척. 그 삼척이 시야. 우리는 횡성군인데 여기 삼척시라고. 왜? 이 삼척에서 석탄이 많이 발견됐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 삼척에 석탄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가 된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이 석탄은 편재성이 낮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 비해서는 국제적인 이동량이 적은 거야. 왜냐면 석탄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이해되지? 자, 반면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석탄의 용도별 소비 비중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자료들을 왜 보여주냐면 시험에 잘 나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석탄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이 석탄이라는 게 써있지 않고 이 도표만 보았을 때 땡땡 에너지의 용도별 소비 비중라고 나와 있고 보니까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이네. 아, 이거는 석탄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석탄의 국가별 생산, 수출, 수입 비중이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데는 인도네시아. 즉 생산은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수출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자기들이 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다.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수입도 제일 많아. 그만큼 중국에서 석탄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중국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자원? 아, 석탄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석유를 보자. 석유. 자, 특징. 수송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 석탄과 마찬가지로 석유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데 수송용, 요게 플러스 됐네. 우리 자동차 끌고 갈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잖아. 즉 석유를 넣지. 석탄을 이제 넣진 않잖아. 수송용. 자, 그리고 국제정세 불안에 이제 따른 가격 변동의 폭이 크다. 왜 그러냐? 이거는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석유는 편제성이 높아. 즉 어떤 국가가 석유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국가는 석유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석유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석유와 관련된 국제 이동량이 많아. 즉 국제 무역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니까. 자, 그리고 내연기관의 발명.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내연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발명과 자동차의 보급으로 석유의 소비량이 급증했다. 이 자동차가 좀 더 세겠지.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인구보다 자동차가 더 많을걸?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자, 그 자동차가 맨날 도로를 달린다고. 얼마나 석유가 많이 필요하겠어. 자, 매장 및 분포. 신생대 제3기층에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돼 있다. 배사구조. 이게 뭐냐? 사실 이런 아까 얘기했지 뭐 고대 신생 고대 뭐 조산대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조산대 배사구조 다 이게 지리 혹은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지구과학 쌤이 좀 더 정확히 알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땅이 운동을 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특히 그래서 뭐 이게 땅이 있으면 뭐 이렇게 땅이 구조가 있으면 여기 올라온 지역을 배사 구조라고 불러. 배사. 그래서 이 올라온 이 배사 구조 여기에 이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에 석유의 50% 가까이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정말 석유가 많다고 하잖아. 그 얘기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 석탄에 비해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왜냐면 편제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용도별 소비 비중을 보니까 석유는 수송용이 대부분이네. 아, 수송이 대부분이면 이거는 석유구나. 캐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생산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네. 그렇지? 그리고 수출 비중도 사우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입은 미국이 제일 많이 한다. 생산과 수출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많이 한다. 그 자원은 석유다. 그렇게 캐치를 하면 될 것 같다. 다음 천연가스. 자, 이 천연가스는 사실 석유랑 비슷한 거야. 이게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자, 이 배사구조에 약간 상층에 이제 천연가스가 있고 여기 중심부에 있는 게 석유라고 하네. 같이 있는 거야. 다만 이제 그 성분이 가스로 있냐 액체로 있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는 산업, 가정용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냉동 액화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했다. 가스잖아. 가스를 이제 옮기려면 야, 기체를 어떻게 옮겨? 그래서 이 기체를 얼려서 이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 기술을 냉동 액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직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런 자원이 있어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거야. 근데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비량이 급증한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 어렸을 때는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버스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천연가스로 버스 많이 움직이잖아.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이야. 매장 마찬가지로 석유와 같이 이제 배사 구조에 많이 있다. 국제적인 이동은 육상, 해상 구간이 있는데 육상 기간은 보통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그 파이프에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육상 구간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이렇게 운송이 되고, 근데 이제 해상 구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화가스 수송선이라는 배를 통해서 이제 수송을 한다. 그게 천연가스고, 자 보면 여기 보면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천연가스고, 그런데 석탄보다는 조금 비중이 좀 적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천연가스를 우리가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야, 러시아. 생산 비중 중에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은 천연가스밖에 없어.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구별할 때는 러시아를 가지고 구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출에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지. 자, 그리고 수입 비중은 그냥 이렇다.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갔네. 아, 이건 천연가스구나.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원자력.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 정말 말이 많지. 이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되는가, 줄여야 되는가, 이런 논란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원자력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원자력을 가지고 이제 핵무기도 만들잖아, 핵무기. 그치? 책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내가 아까 설명했지? 자, 어쨌든. 자, 이런 원자력을 가지고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거야. 장점. 정말 효율이 좋아. 요만큼 가지고도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너네 핵분열, 핵융합,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배웠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말 요만큼 가지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효율이 높은 거야. 그리고 화력발전. 이 화력발전은 뭐냐면 이제 불을 이제 피우면 그 불에 열기가 올라오잖아. 그 열기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건데 이 화력발전은 환경을 엄청 오염시켜. 근데 이 원자력은 환경 오염을 별로 시키지 않는다. 근데 단점은 뭐야? 이 원자력, 즉 원자력은 방사능 에너지가 있잖아. 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거야. 방사능이 누출됐다. 그래서 내가 방사능에 노출되면 정말 피부가 썩고 병이 들어.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 사실 핵전쟁이라고 하잖아. 핵을 투하시켜. 그러면 그 핵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퍼져나간 방사능이 정말 넓게 방사능이 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 방사능에 내가 노출이 되면 나도 병에 걸리고 내가 나중에 낳을 자식도 기형아로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핵폭탄 맞았다는 게 정말 큰 타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뭔가 이런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쓰인 그런 방사성 폐기물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 처리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 정말 효율이 좋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흐름이긴 해.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 분포. 뭐 이런 집안이 안정되고, 집안이 안정돼야 누출이 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냉각수가 풍부해. 이게 뭐냐? 냉각수가 있어야 이런 방사능을 이제 가둬둘 수 있거든. 자,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 생산량이 많다. 그게 바로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고, 선생님 최근에 외국에서 폭발한 발전소는 어느 발전소예요? 그 발전소의 이름 나도 몰라. 근데 이거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 방사능 누출된 그런 뭐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말이 많았고 그 가까운 일본 옛날에 그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이 누출됐었어 방사능이.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서 이제 잡히는 연어들 있지 연어 물고기들 그런 그 물고기들도 그 방사능에 노출됐을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산 회를 먹지 않았어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산 회뿐만 아니라 그냥 회 전체가 물고기 전체가 노출될 수 있잖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잡히는 회 같은 걸 안 먹었다고 물고기를. 그래서 갑자기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물고기가 뭐였냐? 송어야 송어. 송어는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민물가에 살아. 강에 산다고.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에서 잡힌 송어는 안전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 송어회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송어 먹어봤냐? 송어 진짜 그 약간 주황색이지. 되게 맛있지 송어회. 비싸서 못 먹긴 하는데. 뭐 어쨌든. 나도 발전소 이름은 몰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원자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자원 개발하다 보면 환경 오염이 많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무한정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써야 된다. 그게 신재생 에너지고 대표적인 게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등이 있어. 수력, 물은 언제나 존재하잖아.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수력 에너지야, 수력.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이 많아야겠지. 그 다음에 낙차 확보, 즉 높은 산지가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낙차 확보에 유리한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사용한다. 두 번째, 풍력. 그러니까 바람도 없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그 바람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원으로 사용하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불려면 그 바람을 막는 게 별로 없어지잖아. 지형장애가 별로 없고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데 대표적인 게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의 그 높은 지역. 그래서 그 강원도 어디야? 양양인가? 뭐 그쪽에 좀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거대한 풍차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풍력 발전소야. 대관령 그치?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를 이제 끌고 이제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이제 소중한 사람을 태웠다.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선크림도 바르고 좀 머리도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왁스도 바르고 막 이렇게 머리를 꾸미잖아. 그러고 이제 대관령 가는데 막 애가 막 대관령 막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거야. 같이 가지. 같이 가서 바람을 쐬는 순간 내 머리는 다 망가지는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풍력, 태양열. 태양은 항상 있잖아. 그 태양의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지. 태양열 우리 잘 알고 있지. 자, 당연히 일조량이 많은 지역, 태양이 많이 쬐는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열, 땅의 열이 있잖아. 너네 지구 배웠니? 지구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멘틀인가? 멘틀이 있고 여기 맨 밑에 내핵, 외핵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서 이제 마그마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게 지구의 구조 아니야? 그치? 자, 그랬을 때 땅으로 갈수록 열이 있는 거야. 그걸 지열이라고 그래. 그 지열을 가지고 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야. 그게 지열인데 특히 판의 경계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 판 구조 배웠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 뭐 여기가 무슨 판. 그래서 이 판과 그 판의 경계 사이에서 이제 지진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 그치? 그런 판의 경계부에 이런 지열이 높다는 거야. 땅과 땅이 만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열 많이 사용한다. 그 내용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생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다 배운 내용들이야. 방금까지.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일단 석유의 이동과 석탄의 이동이 있어. 빨간 게 석유야. 파란 게 석탄이고 석유와 석탄 중에 이동이 많은 건 석유와 석탄이야?
빨간 거, 즉 빨간 거는 너무 세계적으로 막 이동하고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석유는 편재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다고.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석유 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지. 석탄 중국이 1등, 천연가스는 미국이 1등이지만 러시아에 주목해야 된다. 그걸 내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가 발전하는데 자원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많은 분쟁이 있다. 자원 문제, 자원 민족주의로 이제 뭐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 영역 분쟁도 많고, 자원 고갈,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강조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는 화석연료, 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져. 한정되어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자원 고갈, 당연히 이제 고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원 소비, 돈이 많은 국가, 선진국은 이런 자원들 돈 주고 사와서 넉넉하게 써. 근데 개발도상국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런 자원 소비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지. 그 내용 설명하고 있네. 자,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해. 이런 분쟁들이 있어.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원과 관련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대로 계속 자원만 계속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원이 고갈되면서 나중 미래 세대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혹은 지금 현재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 이런 차이, 그리고 그런 자원의 편재성으로 인해서 정말 뭐 환경 오염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지속 가능성에 기초해서 경제, 환경, 사회 안정, 통합,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해야 된다. 뭐 다 아는 거고. 필요성,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괜찮아.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미래 세대에는 정말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혹은 환경을 누릴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환경 오염을 계속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일단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단 뭐 경제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확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먼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 측면, 이런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어. 국제 협약. 많은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자. 이게 국제 협약이야. 어떤 국제 협약이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거야. 이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래서 일정량, 여기 점선 보이지? 이 점선을 넘어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공장은 여기까지 온실가스를 쓸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썼어. 그러면 요만큼 이제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어떤 데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한 거야. 얘는 초과했네? 그러면 이만큼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잖아. 거래할 수 있는 거야. 얘네는 요만큼 덜 썼지. 그러면 이 덜 쓴 거를 얘한테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까지 샀으니까 여기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환경적 측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좀 환경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윤리적인 소비. 예를 들면 소비를 하되 윤리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기업은 환경오염을 엄청 시켜가면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 기업 거 잘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고 하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 이렇게 내가 4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다. 첫 번째, 파리 협정.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잖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자라는 거야. 사실 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선진국만 참가하는 거였어. 근데 이게 파리 협약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모든 유엔의 국가들이 참여하자. 그렇게 된 게 파리 협정이고, 좀만 더 할게.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이제 파괴하는 화학물질과 이런 것들을 생산을 좀 금지하자. 그런 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 그래서 자,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몬트리올은 오존층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되고,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거를 협약한 거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야, 습지. 우리나라에도 습지가 있고 뭐 습지들이 많은데 이 습지들을 개발시켜서 이제 뭐 도시로 만든다 이런 사업들을 좀 금지하자 이거지. 이런 습지들이 우리 자원과 자연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게 람사르 협약이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국제 협약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각 협약의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오늘 사실 배운 거 많아. 외울 것도 엄청 많고 내가 시험에 낼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특히 이런 것만 내도 충분히 어렵게 문제 낼 수 있잖아. 그치? 자, 문제 풀어보고 마치자. 자, 지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와. 시험에. 화석 에너지의 국제 이동이다. 화석 에너지는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하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거 3개 중에 2개라는 소리야. 화석 에너지는. 자, A, 가 보면 가가 빨간 거네. 빨간 건데 국제적인 이동이 많지, 그치? 자, 그래서 가는 아니다. 나가 더 맞네. 나가, 그치? 일단 나를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게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석유라고 볼 수 있고, 빨간색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고 있니?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석탄이라고 볼 수 있다. 석탄. 이렇게 우리가 핵심을 캐치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자원마다 어디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디 나라에서 많이 수출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와 나를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석탄은 고기 조산대에 많이 매장돼 있다. 맞지? 석유는 배사구조. 이것도 맞지? 자, 석탄은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아니지. 석유가 더 국제 이동량이 많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X. 자, 석탄은 석유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아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잖아. 석탄이 아니라. 석유는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맞지? 석유는 수송용으로 이동되는 사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았잖아. 그치?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잘 봐야 돼. 다음 그래프는 어느 화석 에너지의 국가별 생산량 비중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보면 생산 비중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러시아다. 수출 비중 러시아가 제일 높네. 이거 어떤 자원이라고 그랬어 내가? 러시아가 강조되는 자원은 천연가스. 그렇지. 천연가스 산업,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맞지?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급증했다. 맞지? 다음 세 번째, 육상 구간에서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수송된다. 맞지? 그리고 이 육상 기간은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보통 얘기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 해상 구간은 그 동남아 지역, 거기는 이제 이런 냉동 액화가 가능한 그런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을 거야. 그래서 오늘 자원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자원의 특징과 그 자료들이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꼭 알아야 돼. 그 자료를 보고 아, 이 자료와 관련된 자원은 이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노력 중에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었네. 그 국제협약 4가지의 뜻과 뭐 내용들 그런 거, 뭐 명칭과 내용 정도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은 거야. 그리고 각 자원마다 특징도 배우잖아.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런 내용들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배워볼 통합사의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미래 지구촌 문제 해결과 주체에 관한 예측이야. 예측이니까 아직 교과서도 잘 모른다는 소리야. 그래서 별 내용 없어 여기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나랑 저번 시간 그리고 지금 시간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가장 핵심되는 통합사회 내용은 현재 지금 나와 같이 배운 내용이 가장 핵심이야. 9단원은. 뭐 인구 문제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인구 문제와 자원 문제 이 2가지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중에서도 내용이 정말 많은 거는 자원이지. 오늘 배운.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잘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 PPT 내용은 내가 교재에 없잖아. 그 행여고의 그 학습 자료지 있지?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업로드를 해놓을게. 그럼 그거를 너희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겠지? 그렇게 공부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좀 4시 넘긴 했는데 좀 시간이 지체된 거는 조금 미안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알았지? 자, 수고했어.